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건강 챙기러 출발합니다. 건강이 최고.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투덜이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마침내 동영상이 올라온 네, 아 그럼 나는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그 와중에 투덜대더라고. 축하드립니다, 정 약사님. 아니 처음에 좋았었는데 네. 주말에 이제 법조 코너가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우리가 한 2만 정도가 쳐졌어요. 아,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쟁에서 좀 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럼 반성을 하셔야죠. 투덜댈 게 아니라. 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참 그 성격 좋은 분입니다. 배한호 한의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네. 오늘 분발해서 오늘 저희 코너도 유튜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배한호 원장님이 변수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변수예요? 아니, 상수는 여기 계신 거고 병수는 여기 계신 거고 네. 저는 그냥 뭐 소소한 뭐 소수점짜리 정도 되겠죠. 네. 이승희 약사의 출연 여부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승희 천사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이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네요. 왜 상수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또 우리 정재훈 약사님은 승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최욱 씨를 사랑하는 파리쿡 누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아, 이런 거 다뤄줘야 돼요. 맨발 걷기. 아, 맨발 맨발 걷기. 걷기. 아, 요새 또 유행이죠. 네, 정확히 이게 14년 만에 유행입니다. 14년. 14년.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토퍼 맥두걸이라는 분이 우리는 뛰기 위해서 태어났다. 본 투 런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죠.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고 어허. 맨발로 뛰는 게 유행하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발로 뛰고 나면 맨발로 뛰는 게 걷기겠죠. 못 아니요, 뛰는 아니요. 분들은 걷는 거 맨발로 아닐까요? 뛰는 게 유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뛰는 거랑 관련된 장비가 팔리죠. 아. 맨발인데 맨발인데 장비가 왜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운동화는 점점점 깔창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네, 그게 이제 얇아져가지고 이건 거의 맨발에 가깝다 하는 신발이 팔리죠. 와. 그게 이제 엄청 팔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저무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맨발이 이 몸에 좋은 건지 그걸 한번 바로 가봐야죠. 네. 일단 간단히 팩트 체크를 하면 발 건강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발 맨발이. 건강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맨발로 뛰게 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내려오냐면요. 발에서 앞부분이 제일 먼저 땅을 그렇죠. 내딛게 됩니다. 아, 발가락 쪽이. 앞이나 중간 부분, 네. 발가락이나 중간 부분.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셔도 만약에 손 끝부터 지면에 닿는다.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네. 그러니까 충격이 다리에 전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발에서 충격을 완화해서 네. 다리에 충격을 적게 줄 거다라는 게 음. 상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뛰는 거를 옹호하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주장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자가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다니엘 리버먼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2013년, 12년, 15년 이렇게 여러 번 연구를 내놨고 해서 일단은 발 건강엔 좋은 것 같다. 발에 사실 뼈가 26개, 그 다음에 관절이 33개 준비 많이 했죠. 네. 벌써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으면 네. 뒤꿈치부터 닿고. 그렇죠. 그거 다르다,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발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근육만 해도 이게 100개가 있는데 네. 발 건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 발이 아닌 다른 부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맨발 뛰기가 유행하는 게 다른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서 유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건강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는 발 건강이 좋아지면 자세가 좋아지면서 낙상 위험이 줄어들 거다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에요. 이분들은. 네. 또 하나는 발을 더 많이 쓰면 운동 효과가 더 많이 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심장병, 고혈압, 무슨 뭐 대사성 질환까지도 운동 효과가 더 커지니까 더 좋아질 거다. 아, 야, 그래요? 좀 이렇게 많이 나가기 시작하죠. 네. 거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 발을 땅바닥에 대면
접지를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이게 뭐냐면 맨발 걷기에 요즘에 새로 용어가 어싱이라는 발음인데 네. 네. 이게 뭐냐면 접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지면에 대면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자유전자가 몸에 흘러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활성산소가 중화가 된다 이런 자유전자부터는 조금 오바 같아요. 네.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예. 실제로 그 부분에서부터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적고 네. 심지어는 발 건강을 넘어가면 이게 연구 결과가 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발로 걸으면 정말 낙상이 줄어들까 이런 연구가 없어요 별로. 맨발로 걷는다고 하면 뭐 다리 근육이 뭐 더 좋아질까 이런 것도 연구 결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바닥의 근육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거 이런 것도 발바닥으로 걸으면 좋아진다라고 자기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걸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좀 찾기가 적은 어렵고. 편이에요.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이게 맨발 걷기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게 지금 난리 났거든요, 사실. 아, 진짜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아 났어요. 진짜 난리 난 게 진짜 제가 난리야. 산책을 하는데 웬만한 아주머니들은 다 맨발로 걸으시더라고요. 어. 저 산책하는 네. 길에는. 나는 뭐 저분들 다 어디서 도망 나왔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자체에서 심지어 나서가지고 네.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뭐 그런 길 만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도로. 가장 유명한 게 대전의 개족산이라고 그래서 예. 거기 가보면 전부 다 맨발로 걸어 다니시거든요. 음. 근데 맨발로 걷는 분들이 이제 그 안전한 길을 걸어 다니실 때는 일단은 불편하다고 하는 분은 저도 여러 번 그 길을 갔었는데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고 네. 일단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하는 사람들이 아유 이 건강도 안 좋은 걸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는 만한 이야기를 하세요. 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고 계시겠죠. 정약생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다 기대해서 하는 거겠죠. 하면서도 뭔가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거기 현장 분위기는 좋았다. 네. 저는 제 생각에 다음번부터는 아이템 준비할 때 배너 쌤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제 아이템에 할 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 아이템은 허접합니다. 아, 제 경험상 정약생님 할 때 물고 들어가야 편집이 안 된다. 네,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맨발로 걷는 거가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미국에서도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데 20년 동안을 맨발로 다닌 분의 인터뷰가 실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도움이 되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모든 분한테 극적인 효과가 있거나 아. 모든 분한테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맨발 걷기 부정 효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피부 관련해서는 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피부는 어느 정도 두꺼워져요. 아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맨발로 계속 단련되면 걷게 되면, 네, 굳은 살이 더 많이 생기면서 아 그래요. 그리고 굳은 살이 생기면 더 둔감해지는 게 아니고 굳은 살이 생겨도 여전히 예민하게 발의 감각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어. 뭐 한 25에서 30% 정도가 굳은 살이 더 배긴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맨발로 걸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많이 아플까봐 걱정이 되는데 의외로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되고 적응되고. 오히려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바닥에 굳은 살도 배기고 근육도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건 분명히 유익한 효과인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우리가 맨발로 뛰게 되면 제일 위험한 게 맨바닥에 무슨 뭐 뾰족한 그런 그렇죠. 것들에는 네. 굳은 살이 배겨도 다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파상풍 백신 같은 거 안 맞았다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못이라든지 이런 거에 찔려서 상처 잘못해서 폐혈증 생겼을 올 때 수도 있고. 예, 네.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모든 곳에서 맨발로 다니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국가적으로 맨발로 다니는 걸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는 나라는 호주. 호주요? 왜요? 호주는 맨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라고 합니다. 아,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는 걷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맨발로. 네, 그것도 있지만 뭐 서점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서 맨발로 들어가면 아, 나가시라고. 문화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구나. 슈퍼마켓에 뭐 이렇게 계란 사러 가도 아. 나가시라고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니까. 제가 나이트클럽 들어갈 때 뺑기 맞는 거랑 똑같아요. ben키가 아니라 벤치. 아, 그거는. 벤치인가요? 네. 오래돼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맨발 걷기 아무리 좋아하는 분들도 너무 뜨거운 여름 그다음에 너무 추운 겨울이 되면 네. 맨발로 걷기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언제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맨발로 기왕에 걷는 분들이 많아지면 네. 그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네. 그 전까지는 뭐 사실 집에서라도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만 하셔도 네.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나치게 이 맨발에 대한 거는 맨발 관련된 신발을 파는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매출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아,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네. 어. 그래서 가을철은 또 아무튼 산행 때 뱀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죠. 네. 이게 건강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이런 회사들은 야, 너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아. 우리 신발처럼 이렇게 좀 환경 친화적인 맨발에 가까운 신발 신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름도 미니멀리스트 슈즈예요. 아, 미니멀리스트. 되라.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건강하고 관계없이도 되게 많이 팔리는데 네. 너무 건강하고 관련해가지고 과시는 안 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렇게 우리- 따지면 집신 신고 다니는 게 맞는 거죠. 미니리스 뭐 이런. 너무 좀 방송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예, 좀 과유불급입니다. 네. 자, 이승희 약사님은 맨발로 걸을 생각이 정말 네. 0.1mg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전혀 듣지를 않아. 관심이 아예 없어. 그건 맞잖아요. 아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맨발로 걸을 의향 전혀 없잖아요. 그쵸 맨발. 없어. 이분은 딱 보면 알거든 나는. 네. 저도 근데 그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뭐 자유전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스틸레토 여자들이 많이 신으면 이게 앞발로 많이 가요. 무게가. 그러네. 하이힐은. 쏠려요 좀. 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맨발 걷기 하고 맨발 걷기랑 구조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구나. 그러네. 건강에 좋은 건가? 건강이 좋은 거네. 그것도 말이 되네. 네, 그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유, 묘하게 설득되네. 자기 위주로. 묘하게 설득되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사 약사 이승희 네. 약사님이 준비해온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물 먹으면 어른들이 소화 안 되게 왜 자꾸 밥 먹다 물을 먹냐 맞아요. 그러시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별 상관이 없고 어르신들이야말로 식사를 하시면서 조금 물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네. 어르신들이 밥과 관련해서 이제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네, 좋은데요. 준비했습니다. 벌써 좋잖아. 에휴, 진짜. 뭐 맨발이야. 신발이 지금 물 마시고 있대, 넘쳐나는데. 에휴, 진짜. 네. 일단 위에 목소리에서 제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네.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네. 위에 물이 들어가면 뭔가가 희석이 될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위에는 위액이 위에. 나오는데 네. 평상시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고 이제 위가 좀 팽창을 하게 되면 위액이 나오고 네. 위액 안에는 뭔가 소화 효소, 펩신 같은 소화 효소랑 위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점막을 보여주는 점액질도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또 음식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위액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네. 물을 먹으면 그게 어. 좀 희석될 거다. 희석돼. 네. 근데 이게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이제 강력히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라고 알려진 PPI 제제가 있는데 그 약물이랑 물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한쪽은 물을 200ml 먹고 한쪽은 그 강력한 제산제를 먹은 건데 네. 그랬더니 물이 굉장히 빠르게 위산을 뭔가 중화시켜요? 중화시켜서 오. pH를 산도를 어. 높인다라는 거죠. 그럼 소화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pH가 높아진다는 거는 염기성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는 위액은 산성이잖아요. 네. 위산이 강한 산성이니까. 네. 그런데 단 사회자들이 저보다 똑똑하구나. pH 알지? 알죠. pH. 0에서 10까지. 자, pH 5.5가 아주 피부에 딱 자, 좋은 1이 산성이야, 어, 9가 산성이야. 1이 산성. 그래. 무섭다. pH. 까지는 아니잖아요. 단 한 3분 정도만 기능을 한대요. 잠깐.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3분 정도만 pH가 올라갔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한식을 먹으면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겨우 한 80% 소화가 되고 한 서너 시간은 충분히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만 취하거나 그럴 때는 한 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3분 정도 잠깐 왔다 가는 건 소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과연 물을 먹는 거는 상관이 없나 하는 네. 건데 이제 물을 먹을 때 pH가 높아진다, 희석시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들 보면 댁에서 반찬 넣고 이럴 때 물 그냥 밥 말아갖고 물 말아서. 김치랑 네. 드시잖아요. 네. 그런 습관들 또는 최근에 제가 그 먹방에 뒤늦게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먹방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미션이 걸려서 먹을 때는요 막 먹고 목이 이거를- 메이죠. 네, 그래서 막 탄산음료나 물을 막 먹어서 내려 보내고 또 먹고 하더라고요. 네. 잘 안 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음식을 잘 씹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을 빨리 내려 보낸다.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오히려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화와 관련이 있어요.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아밀라제. 아밀라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꼭꼭 씹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단 소화 기관에서 일단 소화 그 과정이 한번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내려가 버리면 이제 우리가 위장에서 뭔가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미처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타민 B군 중에서 일부 그런 비타민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잘 흡수가 안 될 수 있고 소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면 혈당이 빨리 오르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도넛을 한쪽은 먹고 한쪽은 도넛이랑 물 200ml 같이 먹었는데 네. 도넛이랑 물을 같이 먹은 쪽이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 그냥 너무 빨리 내려보내니까. 네, 그러면 네네.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서 특히 뭐 당뇨가 있는 분들 또 어르신들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 너무 이제 물을 벌컥벌컥 씹지 않고 음식물을 내려보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음식은 꼭꼭 씹어 먹고 네.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드시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것 괜찮고. 같다. 전 궁금한 네. 게 다이어트 관심 많거든요. 네. 식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거 도움 돼요. 도움 돼요? 그거 도움 됩니다. 예. 이게 실제 연구는 물을 식사하기 전에 500ml씩을 마시게 했거든요. 어우, 새끼 많다. 다. 그럼 배부르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적게 먹긴 한데 거봐. 힘들어서 네. 못해요. 아니 힘이야 들겠죠. 힘들어서 못하고 물이 네. 또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식전에 물 드시는 거 관련해서 이제 포만감이 빨리 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음. 연구를 했는데 한쪽에는 그냥 식사를 주고 한쪽에는 밥 먹기 30분 전에 물을 줬어요. 네. 남자는 한 500ml, 여자는 한 375ml 줬는데 일단 물을 먼저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포만감이 빨리 왔대요. 그래 진짜 다이어트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이제 실험군을 분리를 해서 나이로 나눠봤더니 네. 젊은 사람들은 물을 포만감이 빨리 오거나 아니거나 총 칼로리 섭취량은 똑같았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먹는 거예요. 배가 좀 불러도. 포만감이 와도. 근데 음. 어르신들 있죠. 네. 어르신들은 총 칼로리 섭취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북하고 그러면 식사를 안 마저 드시니까. 다 못 하시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서 특히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 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식전에 그렇게 과하게 물을 드시는 안 게 되겠네.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최웅님은 지금 젊은 층이에요, 노인층? 애기죠. 애기. 젊은 층. 네. 보통 병원에서 아. 노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5세 이상, 뭐 70세 아. 이상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아, 근데 내용이 아. 너무 좋다 진짜. 저 이제 좋죠? 저 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맡기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의미 없다가 결론이네요. 아니요, 의미 있어요. 포만감이 일단 오면은 멈추기가 쉽잖아요. 아니 근데 총 칼로리량은 같다며. 근데 그 연구에서 그런 거고 어. 일단 포만감을 내가 잘 못 느껴서 계속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또 급하게 먹으면 위가 인지를 못해서 내가 왜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배가 차야. 음. 그런 신호를 내가 식사를 멈추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 포만감이 오는 데는 식전에 그것도 너무 드시는 게 맞죠. 일찍 말고 아. 직전에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된다. 있다. 맥주는 어떻습니까? 맥주. 맥주까지. 맥주 쫙밥 먹기 전에 야 우리 먹기 전에 한잔 하자 하고 딱 먹으면 배가 엄청 불러. 술에 취해가지고 네. 이렇게 드시는 양 조절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술 마실 때 물을 마시면 뭐 술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마시면은 뭐 숙취가 없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숙취가 없다기보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잔 같이 마시면 술 마시는 양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호르몬 수치 같은 걸 재보니까 술을 마실 때 물을 같이 마셔주면 술을 마시려는 욕구가 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아니 그 질문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 맥주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지금 포만감이
사람 이야기 하는데 맥락이 안 맞는 제가 끼어들 때가 이런 느낌이구나. 어때요 지금? 제가 어처구니 없는 끼어든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네. 아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걸 왜 거기다 끼워넣었어요? 제가 원래 감이 없었는데 오늘 감이 더 떨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어르신들 물 얘기여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어르신들이 하루에 제 코너는 없애도 돼요. 저야 뭐 어차피 나도 그냥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조마조마한데. 아, 그래요? 아니 배아놀 괜찮아. 장도 해야 되거든. 알았어요. 괜찮아. 다음에, 저야 정 약사님이랑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 자, 한번 드러나 보겠습니다. 아, 그냥 간단하게 네. 길게 하셔도 돼요. 네. 하루에 어르신들이 막 많이 물을 안 드셔도 돼요. 한 네. 하루에 뭐 800ml 정도 물을 그렇죠. 먹겠다 중요한 하면 얘기죠. 아까 제가 3분 중요한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3분 만에 이제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단 물을 마시면은 이 마신 물이 소변으로 나가기까지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어떤 분은 숙제처럼 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2리터 네. 채워야 되니까. 네, 억지로. 하루에 내가 뭐 800ml면 그거를 탁 해놓고 주전자에 달아놓고 그거를 마시고 오늘 숙제 끝냈다 하시는데 이게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심장도 일을 해야 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좀 나눠 드시면 나눠서. 좋은데 보통 우리는 갈증이 날 때 물을 찾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껴요. 이런 신호 전달이 조금 무뎌져서 갈증을 느끼는 중추도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탈수가 잘 오는 이유가 목이 마르고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잘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르신들은 하루에 내가 적당한 양의 물을 조금 나눠서 그냥 꼬박꼬박 시간 되면 알겠습니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한우 원장님. 저도 하나요?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네네.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오늘도 뭐 뻔합니다. 보지도 않아도 돼. 오늘도 네네. 분명히 한의학계 유리한 이야기 뭔가 들고 왔을 거야. 그냥 뻔해.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저분은 그 다른 거 안 합니다. 한의학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어떤 이야기 또는 네. 뭔가 한의학계에 조금 불리한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일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제 패턴이 이미 다 읽히고 있는 거구나. 읽혔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다 네, 그렇구나. 읽혔습니다. 네. 자, 오늘 뭡니까 그래서? 주제가 그 주제라 갑자기 말하기가 어려워지네. 한번 해봐요. 네, 최근에 네. 연이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제 3건이 났는데요. 이제 네. 차례대로 이제 보자면 이제 뭐 순서랑 상관이 없이 뇌파 한의사가 이제 뇌파 진단기를 뇌파 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합법이다, 합헌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초음파 사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아 성장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검사. 아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한의사가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네. 결론이 난 거야. 대중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갑론을박의 그 좀 뭐 이야기들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그냥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보게 되면 마치 이제 한의사에 상당히 편을 들어준 것 같은 거로 보이지만 네.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네. 한의사에 꼭 편을 들어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의사들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건 현상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 면허범주 내에서 이 사실 이런 그 대법원까지 이제 가는데 이 그 이제 소송이 한 10여 년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에는 한의사들이 졌었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승소를 얻어낸 건데 네. 이제 대법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법부에서 보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 약간 달라진 게 한 몫을 한다라는 거죠. 네. 뭐냐면 그전에는 10여 년 전에는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쪽이었었는데 지금은 면허 범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국민 보건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10여 년을 거치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네. 뇌파 기기를 씀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이거를 기준점으로 그렇죠. 판결을 내린다는 그렇죠. 거군요. 10여 년 전에는 그게 한의사 면허에 허용된 방식이냐 아니다라는 거였고 그 기준점이 지금은 달라진다. 그 기준이 아니라 한의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협회는 뭔 소리냐? 이거 만약에 오진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네. 사실은 진단 기기라든지 검사 기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한의사들이 교육 과정이 없고 뚱딴지처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위법일 수도 있고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만 하더라도 본과 3학년 시간에 이미 진단 방사선이라 그래서 종교 과목에 이미 있었어요. 아, 그래요? 40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 이제 그래요? 30년 전 제가 뭐 한의대 입학한 게 33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이미 한의대 교과 과목 그 6년 과정 중에서 본과 3학년에 진단 방사선학이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와서 가르치냐면 진단 방사선학 교수님이 그 전문의가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엑스레이, CT, MRI 진단기기를 실제로 본과 3학년에 이제 배우고 시험도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병원에서 이제 인턴 에이전트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은 사진을 이제 다 찍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진단 방사선학과 교수님의 의뢰를 받아서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주 1회나 주 2회 정도 그 렉처라고 하는 그 또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양방 교수님으로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4년 동안 또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설명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환자분들한테 주치의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체스트 PA라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머리 CT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또 이제 수련회 때는 연구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뇌파 검사도 1년 동안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초음파도 도플러 검사라 그래서 목 경동맥 초음파도 많이 보고 선생님, 그래서 네. 이승희 약사 표정이 그래, 야 찍어라 임마, 엑스레이 찍어라. 그래. 아, 저 정도면 해야겠다. 이 정도 어필이면 저 해도 될까요? 표정이 야 뇌파기기 써 임마 그냥 뭐 이런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한의사들이 엉뚱하게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아, 배웠다. 배워오고 있다. 교과 과정에서 배워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 보게 되면 한의원에 그렇다고 엑스레이 검사, 뇌파 검사를 일부러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초음파로. 사실은 초음파 검사를 목적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한의원에는 한방적인 치료를 받고자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하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진단의 보조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의사가 쓰는 뇌파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가 의사분들이 하시는 영역의 진단의 어떤 그 영역을 침범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오히려 그냥 한의사들이 어떤 진단의 어떤 그 기준을 높여주고 환자분들의 편리를 높여주는 쪽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어떤 목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좋은 결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우리 여기서 반대한 사람 없어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항변을 해요? 지금 의사협회가 사실 참고로 저는 한의원에 초음파도 없고 뇌파도 없고 엑스레이도 없고 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들이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저는 오로지 이제 진맥과 침치료만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네. 방송 잘 봤으면 사진은 찍은 거, 셀카는 찍습니다. 없어. 네. 네. 지금 의사협회의 반발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아니 뭐 또 존중하고요. 그건 다 또 네. 각자 영역에서 또 각자 영역의 어떤 논쟁들은 또 건전한 논쟁은 필요한 거죠. 언제든지 또 저랑 논쟁을 원하시면 또 네. 원진 저는 이제 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한의학계에서는 네. 가장 큰 이슈야. 이게 근데 네네.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의사협회는 가장 불편한 방향으로 가고 네네. 있고. 예. 뭐 제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만족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의사 협회장 준비하세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어쨌든 아니고. 이슈가 된 거를 또 아. 이렇게 매불쇼 같은 위대한 프로에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자리였으면 하는 거죠. 네, 뭐. 네. 네, 편집 없이 나가기를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